안녕하세요. 수식기초 제66강 이번 시간에는 수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 트레일링 스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레일링 스탑이라는 것은 그 스탑 로스의 한 종류인데요. 스탑 로스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뭐 익절을 할 때나 아니면 손절을 할 때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어느 증권사나 이런 그 스탑 로스 기능은 다 있습니다. 키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 영문 4의 경우인데요. 0621 화면을 띄우시면은 여기 지금 보시는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스탑 로스에도 두 가지가 있죠. 여기 보시면 그 보유 종목 스탑 로스가 있고 잔고 편입 스탑 로스라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보유 종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스탑 로스를 거는 것이고요. 잔고 편입은 아직 매수하지 않은 것, 아직 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매수하게 되면 또는 진입하게 되면 스탑 로스를 이런 식으로 실행해 달라라고 세팅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세팅 방법은 같지만 보유 종목은 현재 가지고 있는 거, 잔고 편입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지만 편입이 됐을 경우에 매수가 됐을 경우에 작동을 해달라는 그런 스탑 로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요 위에 보시면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HTS 실행 상태에서 당일만 감시 및 주문이 가능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현재 컴퓨터가 본인의 컴퓨터가 꺼지거나 아니면 그 HTS를 실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뭐 게임을 하거나 뭐 다른 걸 할 때 이 HTS를 죽이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끄게 되면은 세팅해 놓은 그런 값들은 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그 보통 예약 주문 같은 경우는 전날 그 예약 주문을 넣게 되면은 오늘 장이 시작된과 동시에 그 주문이 나갑니다. 우리가 그 컴퓨터를 키지 않아도요. 미리 그 다 세팅이 돼 있다가 이미 전송이 되죠. 그 예약 주문하는 순간에 그 증권사 서버에 들어가 있다가 장이 시작되면은 그것이 실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트레일링 스탑이나 스탑로스 같은 경우는 아직 증권사로 전송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컴퓨터에서 감시를 하다가 조건이 만족되면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꺼지게 되면은 이것이 그 실행이 안 된다는 것을 잘 그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보유 종목 스탑 로스나 잔고 편입 스탑 로스나 둘 다 마찬가지로 안쪽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보유 종목 스탑 로스를 걸 때에도 그냥 스탑 로스가 있고 트레이링 스탑이 있고 또 잔고 편입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트레일링 스탑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보유 종목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잔고 편입은 잔고 편입도 똑같기 때문에 보유 종목만 하시면은 잔고 편입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보유 종목 스탑 로스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스탑 로스가 아닌 트레일링 스탑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바뀝니다. 그리고 요 밑에 그 세 개의 그 빈칸이 있는데 이것은 종목이 들어갈 빈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그 종목에 대한 정보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그 위에 올라오는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그 스탑을 걸 것인지에 대한 조건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목표가 사용이 있고 손실 제한이 있습니다. 목표가 사용은 익절을 할 때 사용하고요. 손실 제한은 손절을 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목표가 설정을 클릭을 하시면은 아래쪽에 그 하얗게 그 빈칸이 생기죠. 여기서 그 기준을 정하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할게. 여기 보시면 감시 기준가에서 매입 단가로 정하는 방법이 있고 기준가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시를 시작할 때의 그때의 그 값을 내가 현재가로 정하겠다, 기준가로 정하겠다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그 매입 단가로 하기 때문에 매입 단가를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옆에는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 기준가를 직접 입력할 때만 빈칸이 그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것을 매입 단가로 하게 되면 이제 입력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내가 매입 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자 시세가 내가 목표하는 가격이죠. 목표가가 얼만큼 올라갔을 때 팔 것인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올라갔을 때 이 감시를 시작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현물 같은 경우는 퍼센트로 하게 되죠. 퍼센트로 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20%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내가 산 가격에서 매입 단가에서 시세가 20%가 오를 경우에 감시를 시작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그런 감시를 하는 중에 다시 그러니까 20% 이상도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다가 그런 감시하는 중에 3%가 빠지면 스탑을 걸어라 하는 그런 그 적색 박스가 그런 그 세팅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입 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목표가를 매입 단가로 기준으로 해서 20%가 오르면 감시를 시작해라. 자, 감시를 시작한다고 해서 주문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감시를 시작하고 그 감시를 시작하다가 20% 이상에서 뒤로 다시 3%가 빠질 경우에 그때 스탑 주문, 즉 증권사로 주문을 보내라 하는 그런 그 세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 보시면 이렇게 주문을 할 때 그 수량에 대한 그런 세팅을 하는 곳입니다. 자, 매도 가능 수량의 전체를 팔 것이냐, 아니면 반만 팔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고요. 금액으로도 계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문 구분도 시장가로 할 것이냐, 보통가로 할 것이냐를 정할 수도 있고요. 보통가로 하죠. 그다음에 주문 가격, 내가 넣을 때의 그 주문 가격을 현재가로 할 수도 있지만 뭐 그 당시에 하한가, 상한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가격으로도 할 수 있고요. 자, 이럴 때 만약에 하한가로 정하게 되면은 주문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팔리겠죠. 그다음에 상한가로 하게 되면은 팔릴 수도 있고 안 팔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현재가로 하게 됩니다. 현재가로 지정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가로 지정할 때에도 그 호가를 조금 더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가보다 아래쪽 호가에 넣을 수도 있고 위쪽 호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체결이 굉장히 빨리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주문을 넣더라도 그 순서가 뒤로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마이너스 3호가 정도로 넣습니다. 그러면 현재가에 바로 팔리게 되겠죠. 근데 현재가로 그냥 넣게 되면은 이게 안 팔리고 밑으로 계속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늦어지게 되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안정적으로 현재가에 팔기 위해서 마이너스 3호가를 넣으시면 현재가에 바로 팔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취향대로 고르시면 됩니다. 나는 현재가보다 조금 더 받고 싶어라고 하시면 플러스 호가를 정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하실 것은 수동으로 할 것인지 자동으로 할 것인지. 어차피 우리가 스탑로스를 거는 것은 자동으로 하기 위해서 걸기 때문에 자동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옵션에 보시면 수동 주문도 있습니다. 수동 주문이라는 것은 이런 조건이 만족하게 되면은 확인창이 한번 더 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확인창이 한번 더 뜹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시점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래 그 스탑 로스나 트레이딩 스탑을 거는 본래의 취지인 자동 주문을 하기 위해서 자동 주문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어떤 뭐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주의사항이 뜨는데요. 그냥 확인을 눌러 보시면요. 전체적인 세팅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격에 팔 건지, 어떤 가격에 감시를 시작하고 어떤 가격에 스탑 주문을 걸 건지, 그리고 수량은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주문 가격대는 어디에 넣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세팅이 끝나면요. 조건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 조건 추가를 눌러 보겠습니다. 참. 그 종목을 안 정했죠. 자, 조건 추가를 누르기 전에 이제 종목을 정하셔야 됩니다. 자, 종목을 정하실 때는 여기 잔고, 자기의 잔고에 가셔갖고 한 종목이 있죠. 그래서 이걸 누르게 되면 이 종목이 이쪽에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하시면 종목이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트레일링 스탑에 대한 전체적인 세팅이 다 끝난 거고요. 자, 그래서 조건 추가를 누르시면 또 뭐 어떤 그 주의사항이 뜨고요. 확인 누르시면 아래쪽으로 그 현재 세팅되어 있는 것들이 쭉 올라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트레일링 스탑 주문이 된 게 아니고 감시 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아까 여기 마지막에 떴던 그 경고창이 감시 버튼을 눌러야 시작됩니다라는 그런 그 경고창인데요. 요 감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두산 밥켓에 대한 그런 그 트레일링 스탑 주문이 스탑 감시가 우리 컴퓨터, 본인의 컴퓨터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요 감시 버튼을 누르기 전에 여기 보시면 차트라고 있죠. 요 차트를 한번 눌러 놓으시면은 현재 내 종목에 대한 그런 그 차트가 쭉 뜹니다. 그리고 나서 요 감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라인들이 몇 개 표시가 됩니다. 자, 라인들이 몇 개 표시된 것은 뭐냐면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매입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가는 현재가입니다. 여기는 고가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 올라온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스톱은 내가 나중에 그 간격이죠. 3%를 정했기 때문에 현재가에서 3%를 계속 3% 라인에 라인이 그려진 다음에 계속 따라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고가가 목표가에 와서 닿거나 더 위로 올라가거나 해서 다시 이 간격만큼 빠지게 되면 매도 주문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요 창을 띄워놓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그 보시면 말하자면 어떤 그 축구 경기 보듯이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내가 어떻게 올라갔다가 어떻게 팔리고 팔리지 않으면은 어떻게 그 손절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지금 손절은 정하지 않았는데요. 손절을 정하실 경우는 여기 보시면
그 손실 제한이라는 것이 있죠.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손실 제한을 클릭하시면 똑같은 색으로 밑에 박스가 뜹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는 내 매입가에서 3%가 빠지면 손절을 하겠다라고 이제 정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조건 추가를 하시면 안 되고 조건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조건 수정. 그러면 밑에 것이 수정이 되면서 다시 감시가 스톱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 라인이 다 없었죠. 다시 이 감시 버튼을 눌러주시면 라인이 이번에는 4개가 뜨겠죠. 손절 라인, 매입가, 그 다음에 현재가, 그 다음에 스톱할 그 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좀 티그를 좀 짧은 틱을 잡아주시면 이게 막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자, 이게 그 트레이닝 스탑은 어떤 전문가나 좀 능숙한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심리적으로 이제 내가 매도나 그 손절을 잘 못할 경우에 이것을 이용하시면은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화면이 그 영웅문 3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웅문 W에도 있습니다. 자, W 같은 경우는 선물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퍼센트보다 틱으로 정하셔가지고요. 20틱을 상승했을 경우에 감시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3틱이 빠지면은 스탑을 걸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그 20틱이 그 하락했을 경우에 감시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3틱이 상승하면 스탑을 걸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매수 진입과 매도 진입에 대해서 항상 반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 뒤에 있는 말만 좀 다르지 방법은 똑같은 방법으로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트레이닝 스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이것은 그 작은 수량으로 여러 번 그 테스트를 한번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한번 그 실전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